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입니다. 오늘은 제가 계속 과제로 내드렸던 정렬 관련해서 할 건데요. 그동안 아마 n제곱짜리의 정렬을 많이 짜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배울 것은 그거보다 조금 더 짧은 좀 좋은 정렬들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제 그래서 맨 처음에 병합 정렬 관련해서 얘기를 할 거고, 그 다음에 퀵 정렬, 그 다음에 카운팅 정렬, 그 다음에 STL 관련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모든 설명의 기준은 오름차순의 기준으로 한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가장 먼저 병합 정렬은 배열을 두 개로 쪼개고 각각을 정렬하고 합치는 로직입니다. 저희가 조금만 생각해도 알 수 있듯이 n짜리 크기의 배열을 2분의 n씩 나누고 각각 정렬하고 합치면 시간이 반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근데 그 2분의 n짜리를 다시 또 반씩 쪼개고 정렬하고 합치면 4분의 1로 줄어들게 됩니다. 이런 아이디어를 통해 이제 정렬하는 기법인데요. 이걸 이제 재기적으로 그래서 반복을 합니다. 근데 아마 이렇게 하면 이제 쉽게 생각이 떠오르지 않을 텐데 이제 한번 자세히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이제 병합 정렬에 대해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알아볼 사실이 있습니다. 임의에 두 정렬되어 있는 배열을 정렬된 배열로 합친다고 해봅시다. 자, 제가 앞에서 병합 정렬은 배열을 반씩 나누고 정렬을 한 뒤에 다시 합치는 과정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거를 합치고 다시 정렬을 하면, 그러니까 정렬되어 있는 A와 정렬되어 있는 B를 그냥 이어붙이고 나면 이제 정렬이 안 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걸 다시 정렬을 한다면 매우 비효율적이겠죠? 이제 이거 관련해서 어떻게 하면 될지 한번 예시를 통해 알아봅시다. 이제 A에는 136이 있고 B에는 245가 있습니다. 이제 C라는 배열에 합칠 거고 AI와 BI는 기본적으로 맨 처음에 첫 번째 원소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C에는 1과 2 중에서 작은 값인 1을 넣겠죠. 그 다음에 AI를 1 증가시킵니다. 그 다음에는 2와 3일 텐데 2가 작기 때문에 2를 집어넣고 B를 하나 증가시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3과 4를 비교해서 3이 작으니까 3을 넣고 A를 증가시킵니다. 그 다음엔 4를 넣고 B를 하나 증가를 시킵니다. 그 다음에는 5와 6을 비교를 해서 5를 집어넣고 B를 증가시키고 한쪽은 다 끝났잖아요. B에 관련해서는 다 끝났죠. 그럼 이제 나머지는 다 A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결국적으로 정렬되어 있는 두 배열 합치기 위해서는 앞에서부터 비교를 해서 작은 값기 계속 넣어주는 방식을 채택하면 됩니다. 이거는 자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따로 증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병합 정렬에 대한 로직을 생각해보면 5, 2, 1, 4, 3이라는 배열이 있다고 해봅시다. 얘를 병합 정렬하기 위해서는 먼저 반으로 쪼갭니다. 반으로 쪼갰는데 아직 각각의 두 배열이 다 완전하게 쪼개지지 않았습니다. 또 나눕니다. 이걸. 그러고 났더니 아직 4, 3이 아직 크기가 2죠. 그러면 또 나눕니다. 그러고 나면 4와 3부터 이제 다시 합쳐 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일 때까지 나누는 이유는 크기가 1이거나 크기가 0인 배열은 무조건 정렬되어 있다고 가정해도 좋습니다. 이건 자명한 사실이죠. 하지만 크기가 2인 배열부터는 저희가 정렬되어 있는지 아닌지 직접 체크를 해야 됩니다. 따라서 자명한 정렬된 배열을 만들기 위해 크기가 1일 때까지 계속 반으로 쪼개는 겁니다. 맨 처음엔. 그러고 나서는 이 4와 3이 가장 마지막 단계니까 마지막 단계부터 다시 합쳐나가는 겁니다. 4와 3을 합쳐나가면 3, 4가 되겠죠? 그러고 나면 5와 2, 그 다음에 1, 3, 4를 합쳐야 합니다. 그러면 5와 2를 합치고 1, 3, 4를 합치면 이렇게 되겠죠. 이 로직은 앞에서 설명드렸던 정렬되어 있는 두 배열을 합치는 과정을 반복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2, 5 배열과 1, 3, 4 배열을 다시 하나로 합쳐서 크기 5짜리 배열을 다시 만들게 됩니다.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시간 복잡도는 얼마일까요? 크기 n인 배열을 정렬하기 위한 시간 복잡도를 fn이라고 식을 세워보면 식은 이런 식이 됩니다.
fn은 2 곱하기 f의 2분의 n. 이거는 이제 반씩 쪼개서 정렬돼서 나오는 시간이고, 얘를 반반 하는 거잖아요, 양쪽을. 그렇기 때문에 2를 곱해주고, 플러스 n은 뭐냐, 정렬되어 있는 두 배열, 그러니까 크기 n인 거를 나눴어요. 그러면은 a와 n 나누기 a 형태로 나눠질 텐데, 이때 다시 합치는 과정이 앞에서부터 쭉 뽑아나가면서 한쪽이 끝날 때까지 하기 때문에 a랑 n 나누기 a가 걸릴 거고, 얘를 합치면 다시 n이 걸립니다. 따라서 마지막은 이제 합치는 시간 복잡도고, 얘를 이제 귀납적으로 계속 반복을 해보면 n 로그 n이라는 시간이 나오게 됩니다. 저희가 평소 했던 n제곱반은 빠르죠? 네, 그렇게 해서 병합정렬은 이런 로직으로 이루어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퀵정렬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퀵정렬은 아이디어가 이와 같습니다. 특정 원소를 기준으로 작은 값은 왼쪽, 큰 값은 오른쪽으로 배치하는 로직입니다. 이를 하게 되면 특정 원소를 기준으로 좌우에 덩어리가 생길 텐데, 각각의 덩어리끼리는 정리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작은 값을 왼쪽으로 보냈고 큰 값을 오른쪽으로 보냈으면 왼쪽 덩어리와 오른쪽 덩어리가 있을 텐데, 왼쪽 덩어리에서 가장 큰 값이 오른쪽 덩어리에서 가장 작은 값보다는 작을 겁니다. 왜냐하면 특정 원소를 기준으로 작은 값을 왼쪽으로 보냈고 큰 값을 오른쪽으로 보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과정을 나눠진 두 왼쪽 덩어리와 오른쪽 덩어리에서도 계속 반복을 합니다. 재기적으로. 이런 식으로 하면 정리가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면 아마 직관적으로 되지 않을 텐데, 마찬가지로 예시를 들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가장 작은 값, 어떤 값을 기준으로 작은 값은 왼쪽, 큰 값은 오른쪽으로 보내는 걸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까요? 이 부분은 먼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기서 시간을 낭비하게 되면 결국 우리는 퀵정렬을 하는 의미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하는 방법을 생각을 해보면, 특정 원소를 피벗이라고 합니다. 있는 배열에 있는 임의의 값으로 잡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배열에 있는 원소가 1부터 10까지밖에 없는데 제가 피벗이라는 특정 원소 값을 100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무조건 항상 왼쪽으로만 쌓일 텐데 별 의미가 없겠죠? 따라서 배열 안에 있는 임의의 값을 잡게 되면 적어도 한쪽 오른쪽 덩어리는 생기지 않더라도 왼쪽 덩어리만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피벗이라는 원소를 첫 번째 원소로 가정을 할 겁니다. 실제로 첫 번째 원소만 하는 게 아니고, 이제 나중에 설명을 다 들으면 알겠지만, 퀵정렬은 이 피벗을 어떻게 잡냐에 따라 시간 복잡도가 달라집니다. 잘 잡으면 정말 빠르지만 잘못 설정을 하면 굉장히 느린 알고리즘입니다. 그럼 이걸 왜 배우는지는 이따가 다시 한번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들어가 보면 A는 3, 4, 1, 5, 2가 되고, L은 2, 그러니까 4라는 원소를 가리키고 있을 거고, R은 5, 2라는 원소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피벗은 3입니다. 이 첫 번째 값인데, 피벗은 중요한 게 얘는 1이라는 원소를 가리키는 게 아니고 정말 그냥 3을 의미합니다. 앞에도 말했듯이 특정 원소를 기준으로 작은 값은 왼쪽, 큰 값은 오른쪽인데, 중간중간에 이 피벗 값이 바뀌게 되면 이 알고리즘 자체가 꼬이게 되겠죠. 따라서 이 알고리즘을 적용할 때는 피벗은 항상 고정값입니다. 어떤 상수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과정을 진행을 해보면, 저희가 이 피벗보다 왼쪽에 있는 값은 반드시 작다고 했죠. 오른쪽에 있으면 크고. 그러면 무슨 의미일까요? 왼쪽에서는 큰 놈이 잘못된 거고 오른쪽에서는 작은 놈이 잘못된 거예요. 그럼 그 두 원소를 바꿔서 작은 놈을 왼쪽으로 보내고 큰 놈을 오른쪽으로 보내는 로직입니다. 그래서 L과 R이, L은 오른쪽 방향으로 가게 되고 R은 왼쪽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보면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L과 R은 2와 5네요. 3보다 크고 3보다 작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멈추고 이 두 수를 교환해 줍니다. 그리고 L과 R을 하나씩 옮겨줘요. L은 증가할 거고 R은 감소합니다. 그 다음에 다시 쭉 반복을 해보니까
L은 4가 되고 R은 3이 됩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이 L과 R이 관계가 반대가 됐죠. L이 더 크게 됐죠. 그러면은 구간이 둘로 쪼개졌다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피벗을 어떻게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왜냐면 피벗보다 오른쪽에 있으면서 R보다 작은 위치는 다 피벗보다 작을 거고, 다음에 L부터 마지막까지는 이 P보다 클 텐데, 문제가 되는 구간은 2부터 R까지의 구간인 2부터 3까지의 구간이 잘못됐죠. 그렇기 때문에 이 피벗의 위치에 있는 첫 번째 3과 이 1을 교환해 주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조건을 만족시킵니다. 그러고 나면은 구간은 L은 1부터 3, R은 4부터 5까지로 구간이 둘로 쪼개지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다시 이 과정을 반복하게 되는 건데, 그래서 이 방법을 사용해서 퀵 정렬을 다시 앞에 있는 예시와 똑같은 예시로 보여드리면, 먼저 52143이라는 배열을 정렬하게 할 겁니다. 자, 맨 처음에 피벗을 5로 설정을 하고요. 이 과정을 모두 진행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구간이 반으로 쪼개지게 됩니다. 3214와 5로. 그러고 나서 다시 가까이 구간에 대해서 5는 이미 정렬이 끝났죠. 5는 정렬이 끝났고 왼쪽 구간만 해야 되기 때문에 왼쪽 구간에 대해서 3을 피벗으로 잡습니다. 다시 이 3으로 아까의 그 과정을 진행을 해주면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그러고 구간은 1, 2와 3, 4로 쪼개지게 됩니다. 1, 2와 3, 4로 구간 쪼갰기 때문에 아직 크기가 2죠. 2인 것은 다시 정렬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1과 2가 이렇게 되고 3과 4가 돼서 1은 1이 피벗, 3과 4에서는 3이 피벗이어서 다시 과정을 거치면 이렇게 됩니다. 최종적으로 나서 1, 2, 3, 4, 5 이렇게 구간들이 5개로 쪼개지고 이때 크기들이 다 1이기 때문에 다 정렬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1, 2, 3, 4, 5 정렬이 완료됩니다. 이 과정도 마찬가지로 크기가 n인 배열을 정리하기 위한 시간 복잡도를 fn, 각 구간의 크기가 r인 cn 복잡도를 이 r이라고 하면 전체적인 식은 2와 같고, 사실 이 n은 n과 동일하기 때문에 nlog n이 됩니다. 이 식을 다시 풀어보면 어디서 병합정렬이랑 똑같은 시간 복잡도를 가지죠. 자, 앞에서 말했듯이 퀵정렬을 보면 아까도 말했듯이 구간을 반으로 안 쪼갤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런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저희가 피벗을 5로 잡았습니다. 그렇게 하면 당연히 가장 큰 값이기 때문에 n-1짜리 새로운 구간이 등장해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여기가 4였다고 해봅시다. 4였다면 또 1, 2, 3, 4가 됐을 거예요. 그러고 나서 다시 여기가 3이었어요. 그 다음에 첫 번째 값이. 그러고 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또 n-1로 쪼개져요. 그렇기 때문에 퀵정렬은 이 피벗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 이 피벗을 어떻게 잡는 게 가장 좋냐? 눈치챘을 수도 있겠지만 항상 배열의 중앙값을 잡는 게 좋습니다. 그렇다고 저희가 n을 돌면서 구간의 중앙값을 찾는 게 좋을까요? 아닙니다. 어쨌든 중앙값을 찾기 위해서는 정렬을 하거나 아니면은 또 다른 자료 구조를 섞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바뀝니다. 따라서 이 과정을 이제 할 수 있는 알고리즘이 존재하는데, 이거는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알아두면 n보다 빠른 시간 안에 이 중앙값을 근사시킬 수 있는 알고리즘이 존재합니다. 그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하면은 이게 nlog n보다 상수 시간만큼 더 빨라요. 병합정렬은 nlog n이지만 거의 nlog n에 근사하지만 퀵정렬은 진짜 최적화를 잘하면 nlog n보다 더 빠른 성능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름이 퀵인 거예요. 얘가 사실 제일 빠른 정렬입니다. 잘만 구현하면.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정렬 관련된 함수들은 다 이 퀵정렬을 기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게 했고, 다음에 이제 카운팅 정렬인데, 얘는 기존의 알고리즘과 제가 알려드린 알고리즘이 살짝 다릅니다.
저는 이제 카운티 정렬을 조금 더 변형을 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아마 설명해 드릴 건데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각 원소들의 개수를 세고 개수만큼 각수들을 나열합니다. 다시 예시를 보여드리자면 A에 3, 4, 1, 1, 2, 4, 5, 1, 2라는 원소가 있다고 해봅시다. 얘를 정렬할 거예요. 그러면 이 3의 개수, 4의 개수, 1의 개수, 2의 개수, 5의 개수를 모두 셉니다. 이런 식으로요. 0은 아무것도 없으니까 0개일 거고 1은 3개가 있죠. 그 다음에 2는 2개, 3은 1개, 4는 2개, 5는 1개가 있습니다. 얘를 정렬하기 위해서 1을 3개 뽑고 2를 2개 뽑고 3을 하나 뽑고 4를 2개 뽑고 5를 하나 뽑으면 끝납니다. 이게 그냥 정렬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내가 원소를 하나만 넣기만 하면은 굉장히 빠르게 할 수 있네? 사실 이렇게 카운팅하는 건 빠르지만 교육적으로 정렬하는 데는 조금 오래 걸립니다. 시간 부족도가 n 플러스 k예요. n은 뭐냐? a의 크기입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개수를 셀 때 이만큼 반복을 하잖아요. 그 다음에 k는 뭐냐? a의 최대값입니다. 잘 보시면 제가 값을 다 넣고 0, 1, 2, 3, 4, 5 이렇게 값을 각각의 수들에 대해서 조사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k의 최대값만큼 걸리겠죠. k가 n에 비해 충분히 작다면 n으로 근사시킬 수 있는데 k가 크다면 사실 엄청 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운팅 정렬은 특수한 상황에서만 쓰이는 그런 알고리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게 변형이라고 한 이유는 원래 알고리즘은 이 값을 누적을 해서 그러니까 0, 3, 5, 그 다음에 3, 2를 더한 6, 그 다음에 다시 더한 8 이렇게 해서 하고 이제 뒤에서부터 이제 위치를 찾아가는 방식인데 이 방식은 조금 어렵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이렇게 보통 구현하는 편입니다. 저는 관심 있다면 한번 구글링을 한번 해보시는 거를 추천해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STL 관련해서 선택 사항인데 이거는 저희가 이제 문제를 풀거나 대회에 정렬 코드를 짜기에는 시간적 낭비가 존재해요. 그래서 이제 STL은 뭐냐면 스탠다드 템플릿 라이브러리라는 건데 얘는 이제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math.h 같은 곳에 이제 ABS, 로그 함수, 절대값 함수, 사인 함수, 코사인 함수 이런 함수들 있죠. 실제로 C++부터는 이 STL이라는 게 굉장히 많아요. C에 비해. 근데 나중에 배우시면 알겠지만 C 코드를 C++에 옮겨도 어지간하면 돌아갑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C++를 몰라도 C++ 코드 안에 C를 돌리면 한 90%는 돌아가요. 왜냐하면 달라진 게 거의 없거든요. 그냥 이제 C를 조금 더 확장한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기 때문에 물론 확장을 하면서 몇 개 바뀐 기능이 있긴 하지만 어지간하면 다 돌아갑니다. 따라서 C++로 선택을 해서 하셔도 상관없고요. 그래서 이제 설명해드리면 sort하고 first address, last address를 넣습니다. 인자가 총 2개죠. 일단 코드 첫 줄에 알고리즘이라는 헤더를 추가해야 되고요. 얘는 정렬을 first address부터 last address인데 first는 닫혀 있고 last는 열려 있습니다. 구간이. 그렇기 때문에 사실 first address부터 last address -1까지 정렬해주는 알고리즘이 되겠죠. 함수. 그런 함수입니다. 예를 들어서 A가 있는데 3, 2, 5, 1, 4, 6이 있다고 해봅시다. 얘를 정렬할 거예요. 근데 1부터 3까지인 2, 5, 1을 정렬할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A 플러스 1 얘를 직접적으로 가리키게 하고요. 저희가 3까지 정렬하고 싶지만 이 구간이 열려있기 때문에 여기에 주소를 넣어줘야 됩니다. A 플러스 4 이렇게 해주셔야 이 251이 정렬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보면 오름차순이잖아요.
저희가 원하는 건 내림차순으로 정렬을 하고 싶을 때도 있죠. 혹은 기타 등등 뭐 어떤 수식을 통해 정렬하고 싶을 수도 있는데, 이는 이와 같이 정의를 합니다. compare라는 함수를 인자를 추가적으로 넘겨줄 수가 있는데, 얘는 이제 비교 연산자입니다. 이 compare가 참이되게 이 배열을 정리를 해주는 건데, 최종적으로 정리되어 있는 상태에서 임의의 왼쪽, 오른쪽 원소를 뽑았을 때 compare L과 R이 1이 나오게 구현하시면 됩니다. 뭔 소리냐? compare가 만약에 내림차순을 정렬하고 싶다. 그리고 L이 R보다 크게 되면 되시죠.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원소가 오른쪽에 있는 원소보다 커야 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이 L과 R은 배열의 원소를 넘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구현을 하시면 될 겁니다. 이번 과제도 계속 마찬가지지만 이 정렬함수들은 정렬은 한 번쯤 짜보는 걸 추천하기 때문에 이번 과제도 제가 직접 여러분들이 저한테 따로 파일을 보내는 그런 형식으로 할 거고요. 그렇게 해서 오늘 스터디는 마무리가 됩니다. 감사합니다.